네, 이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접대비 조정을 한번 해보죠. 예, 접대비 조정. 실무에서도 많이 하는 조정 중에 하나인데요. 자, 첫 번째 접대비 조정 갑을. 자,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용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죠? 그건 아니고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는 이쪽에 접대비 조정에 갑을이 있는데 을을 먼저 조정을 하시고 갑을 작성하시라고 하는데 뭐 갑은 그렇게 작성할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접대비 세무 조정은 기본적으로 그 네 가지 정도가 나와요. 네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먼저 이론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놓고 간 다음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대비의 세무 조정 그 이론 정리를 좀 해드리고 가죠. 뭐 자세하게 정리는 못 하고요. 간단하게 이제 세무 조정 소득 처분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가장 접대비 세무 조정 중에서 가장 포인트라고 하시는 건 첫 번째 뭐냐면 이제 증빙불비 접대비라고 보겠습니다. 증빙불비 접대비. 자, 이건 증빙이 없는 접대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접대비는 원래 그 적격 증빙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적격 증빙이 이제 한도가 이제 1만 원 초과 접대비의 경우에는 모두 적격 증빙, 그러니까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그다음에 세금계산서, 계산서 이런 적격 증빙이 다 있어야 돼요. 자,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그거고요. 그다음에 증빙 불비 접대비다. 그럼 증빙이 아예 없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냐면 이것은 대표자 상해 처분을 받습니다. 이 경우에는 출처를 못 밝히면 이제 모두 대표자 책임이다. 대표자 상해로 처분하게 되고요. 당연히 송금불산이 당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 사용 접대비입니다. 개인 사용 접대비. 개인 사용 접대비는 이제 귀속에 따라서 이제 그러니까 비용 송금 불산입이 되겠죠. 귀속에 따라라는 얘기는 이게 배당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상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에 따라서 접대비가 송금 불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뭐냐면 기준초과.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거 10,000원 있잖아요. 기준초과. 이 기준이라고 하면요. 일반 접대비의 경우에는 이제 1만 원 초과. 그다음에 이제 경조사비의 경우에는 20만 원 초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기준초과 카드 미사용 또는 적격 증빙 미수치 또는 미사용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미수치 접대비.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송금 불산이 당하고 쓴 거는 맞게 썼는데요.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기준 초과 카드 또는 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이런 이제 증빙을 제대로 수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준 초과 접대비, 기타 사유 요출 처분하고요. 이제 쓴 거는 다 썼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개인적 사용도 아니고 증빙이 다 있는데 기준도 초과한 것도 다 골라내고 그리고 순수하게 접대비 남은 것 중에서 이제 회계상 한도하고 세법상 회계상 이제 지출액, 실제 지출액 금액하고 이제 세무상 지출액을 비교하고 이제 한도 초과액을 구하는 접대비 한도 초과. 자, 요게 이제 또 소득 처분이 기타 사유 유출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한도 초과를 계산을 할 때 이제 보통 어떻게 한도 초과를 계산하냐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계에서 계상한 접대비가 1,000만 원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이제 요게 100만 원이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요게 또 100만 원이었고, 뭐 예를 들어 요게 50만 원이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됐다. 라고 하면 실제 접대비는 이제 실제 기업 회계에서 우리가 보는 접대비는 앞에서 송금물산 입당한 것도 다 빼고 750만 원이 사용하게 되는 거고, 이때 이제 세법상 한도액이 500만 원이다. 자,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이제 이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송금 불산입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부인당한 거는 이미 뺀 거기 때문에 때리는데 또 때리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론적인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제 접대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최소한도의 뭐 이론만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외적인 내용들은 프로그램과 문제를 풀면서 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보다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가보면요.
자,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접대비 계정 금액 중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입력된 자료에서 자동 반영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이제 이따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가장 첫 번째가 수익 금액에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금액 1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에 수익 금액은 수익 금액 조정 명세상의 금액을 이용하도록 한다. 사실 이게 수익 금액 조정이 이미 됐다는 가정하에 접대비 조정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여드리면 접대비 세무 조정을 들어가시고, 접대비 세무 조정은 이쪽에 있어요. 세 번째 칸에 있죠. 요거 누르시면 되겠고, 접대비 조정 누르시고요. 자, 여기 세로 블록이를 한번 합니다. 삭제 후 블록이 이렇게 하세요, 그냥. 자, 그러면 이쪽에 나와 있는 그 수익 금액 있죠. 이게 수익 금액 조정에서 끌어오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특수관계인과는 금액이 1억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억을 입력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일단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 판매 촉진비로 계상되어 있는 400만원 전액 접대비에 해당된다. 자, 이걸 보면 이제 타계정 접대비예요. 사실 우리 회계에서는 접대비, 뭐 판매 촉진비, 광고 선전비, 뭐 여러 가지 그 항목으로 다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법에서는 그 계정 과목이나 뭐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접대성 항목들은 모두 접대비로 봐서 이제 그 세무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우리가 수익 금액 조정할 때 그 부산물 매각 수입 잡이익을 갖다가 한꺼번에 수익 금액에 포함시켜 조정을 했듯이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 건설 중인 자산에 관련돼서 접대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공장 건물을 신축하는 데 있어서 뭐 접대할 일이 있어서 거래처라든가 뭐 관공서 뭐 직원들하고 접대할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접대비로 계상이 되면 그건 우리가 사실 기업회계 기준대로 원칙대로 처리하자면 접대비가 아닙니다. 건설 중인 자산이죠. 하지만 건설 중인 자산에 있다고 할지라도 세법에서 바라봤을 땐 그게 접대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무 조정할 때는 끌어와야 돼요. 역시 이것도 판매 촉진비로 계상되어 있는 것 중에서 400만원, 이거는 이제 접대비가 되겠죠. 그 접대비로 봐서 이거를 땡겨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면 판매 촉진비 F2번 눌러서 자, 판매하고 판매 촉진비를 끌어옵니다. 그리고 계정 금액 400만원이라고 일단 입력을 해줘요. 자, 그럼 접대비 해당 금액이 이제 400만원 돼 있죠. 이제 중요한 거는 얘가 뭐라고 돼 있냐면 법인 신용카드 사용이라고 돼 있습니다. 전액 접대비에 해당된다. 자, 그러면 일단은 400만원이 총 초과 금액에 일단 들어와요. 총 초과 금액이 들어왔다가 신용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전체, 자, 1만원 초과 금액이란 뜻이죠. 400만원이. 400만원 이제 요게인데, 이제 신용카드 등 미사용 금액은 전액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는 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용 금액 400만원이 1만원 초과니까 이제 여기서는 1만원 초과로 보는 겁니다. 한 건에 400만원이라 본 거예요. 총 초과 금액이 이제 400만원인데 그 400만원이란 접대비 금액이 결국에는 이제 그쵸, 그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뜨는 이제 188만원은 뭐냐? 전체 이제 접대비 금액 중에서 이 두 개를 합쳐보면 아마 이 금액이 나올 거예요. 이제 이 금액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그 기준을 초과한 금액을 여기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F8번 여기서 이 당시에 그냥 바로 눌러버리면 이제 기준 초과 카드 미사용이라서 268만원이 그냥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188만원하고 요 총초과, 그러니까 미사용 금액, 이 두 개가 이제 합쳐진 금액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적격증빙 미수치, 적격증빙 미수치 이 금액이 합쳐진 금액이 268만원 이제 초과 금액이 돼요. 여기서 안 뜨는 이유는 신용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뭐 이건데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전표를 입력할 때요,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표를 입력하지 말고 계정변환장을 보죠. 차라리 그게 낫겠네요. 자, 우리 그 계정변환장을 보게 되면요, 원장조에 813 보면은 이제 우리가 전표 입력할 때 이렇게 적요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을 해보면요, 여기 이렇게 F2번 눌러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쭉 적요가 나와요. 근데 이게 여기서는 이제 일반 전표, 여기서 F2번 눌러보면 자, 빨간색으로 뜨는 접대비가 적요가 있죠. 이게 뭐냐면 이제 보통 이제 법인은 1번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정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이게 빨간색 메뉴로 하고 적요가 된 것들은요, 접대비 입력할 때 적요를 꼭 입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TAT나 뭐 FAT 같은 거나 전산회계를 봐도 적요를 원칙적으로 입력하지 않는 게 평가 범위에 넣기 때문에 이게 실무에서 좀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실무에서는요, 1만원 초과 경비에 대해서 송금부사님 여부를 원래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1만원 초과 접대비면 신용카드를 받았다라고 하면 1번을 선택하시는 거고, 경조사비인데 20만원 이내의 접대비다, 20만원 이내 경조사비다 그러면 10번이라고 하셔야 돼요. 원래 그러니까 조정에 뜨게끔 한다는 거죠. 원래 20만원이 넘어가도 일단 하긴 하는데,
그래서 딱 봐도 이제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거래처 선물대 지급. 요거는 저교가 지금 카드를 안 쓴 거고 법인이라고 신용카드를 안 쓴 거기 때문에 이것은 40만 원이 부인에게 뜨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보셔야죠. 내용이 그래서 이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액들이 여기 이제 다 전부 반영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판매 촉진비를 불러왔고 쭉 내용을 보겠습니다. 접대비 중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증빙 불비분이 65만 원이 되어 있고 영업이사 사용분이 9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모두 직부인액이라고 합니다. 직부인액. 직접 다 부인, 이 자리에서 바로 전부 다 전액 부인을 시켜야 될 금액입니다. 한도를 따지지 않고 전부 부인되는 것을 직부인액이라고 하는데 이 두 금액을 합쳐서 이제 소득 처분이나 세무 조정은 각각 하는데 조정 명세서에서 반영할 때는 같이 반영합니다. 그래서 155만 원을 같이 입력합니다. 5만 원 같이 입력하고요. 다음에 여기서 일단 1차적으로 세무 조정을 한번 들어가요. F3번. F3번을 눌러주시고요. 거기 있는 대로 바로 직부인 조정을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F3번, F8번 참. F8번. 자, 우선, 자, 증빙, 불비, 접대비라고 하겠습니다. 증빙, 불비, 접대비.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입력을 하시고요. 65만원. 대표자 상여죠. 원래 이건 증빙, 불비, 접대비. 그리고, 90만원에 대한 내용을 또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영업이사 사용분이죠. 이거를 그냥, 개인, 사용, 접대비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그다음에 90만원. 딱히 앞에 있는 그 과목은요 정해져 있는 답은 없어요. 자, 근데 이제 구분하셔야 될 부분은 원래 우리가 이론상에선 얘는 대표자 상여고 얘는 가져간 사람이 누구예요? 이사가 가져갔기 때문에 상여인 겁니다. 만약에 주주가 가져갔다면 이때는 배당이 돼요. 출처에 따라서 개인 사용 접대비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론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요. 이론 설명 드릴 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는 부분이고요. 근데 아직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90만 원은 법인 신용카드 사용이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그렇죠.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는 얘기는 총 초과 금액, 자, 이쪽에 보시면 총 초과 금액이 188만 원이지만 이 중에 얼마? 그렇죠. 188만 원 중에 이 중에 그렇죠. 그 90만 원은 일단 뭡니까? 법인 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포함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느냐? 자, 보시면 신용카드 사용분이니까 여긴 다 반영이 돼 있다고 보셔야 돼요. 65만원 65만원이죠. 참, 65만원은 개인적 경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예 신용카드 미사용 접대비에서 그러니까 포함시키면 안 돼요. 여기서 이미 다 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때린데 또 때리는 거죠. 여기서 앞서서 이제 부인 당한 금액만큼을 빼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원장 조회를 보면 65만 원에 대한 내용이 아마 나올 거예요. 65만 원이 여기 있네요. 증빙불빈이라고 돼 있잖아요. 65만 원이 한 건. 사실 이거는 위에 적용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분도 아니고, 하지만 이제 이게 뭡니까? 앞에서 조정을 부인 당한 부분들은요, 이제 여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빼주셔야 됩니다. 근데 미리 카드를 썼다고 했으면 더 빼줄 건 없지만 카드를 지금 안 썼기 때문에 여기서 65만 원을 빼주시는, 그래서 123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금액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이 총초과 금액에, 그쵸, 역시 123만 원이 같이 빠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3098만 원, 컨트롤 Q를 좀 활용해 볼까요? 3098만 원에서, 자, 증빙을 사용하지 않은 접대비가 앞에서 이미 세무 조정으로 빠졌기 때문에 65만 원을 빼줘서 일단 그 3033만 원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그쵸, 그 우리가 이제 계산한 금액 있죠. 자, 이쪽이 이제 그 90만 원이 신용카드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신용카드 증빙불비 그러니까 기준초과 카드미 사용해서 제외시켜야 된다는 거니까 여기서도 그렇죠. 90만 원을 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표현할 때는 2,943만 원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자, 이게 맞고요.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위에서 155만 원만큼 반영이 됐다면 여기서는 일단 빼주셔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쵸?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 중에서 이제 불산 입당할 수 있는 금액 또 빼주셔야 되고, 그렇다는 겁니다. 앞에서 이제 불산입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빼주는 원리는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조금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가시는 걸로 하고요. 요게 조금 중요해요. 잘 보시고 이제 리와인드를 몇 번 하시고 설명을 좀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 뭐 회차라도 좀 갈 수 있으면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신용카드 미사용 금액 여기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있죠. 두 개를 합치면 이제 203만 원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조정을 두 가지로 나눠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F8번을 누르고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 경조, 기준 초과, 적격 증빙 미사용 미수치라고 할 거예요. 미수치 경조사비 뭐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80만 원 기타 사유 유출 되겠고요. 조정은 똑같습니다. 이제 기준 초과 적격 증빙 미수치 접대비 뭐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전산세무 1급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제 각각 구분해서 세무 조정하는 문제도 나온 적이 있어요. 123만 원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되겠고 복귀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갑을 갑니다. 갑 쪽을 가보면 이제 뭐 별다른 내용은 없는데 한도 초과가 이제 이쪽에 바로 반영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뭐 사실 갑은 안 가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그냥 사실 이 자리에서 F8번 눌러도 돼요. 이제 한번 확인만 해보시라는 얘기고 F8번 누르면 이제 접대비 한도 초과는 자동 반영됩니다. 그냥 치시면 돼요. 접대비 한도 초과라고 하시고요. 그냥 4772 350 기타 사유 유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같이 한번 훑어봤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저장하시고 빠져 나오시면 접대비는 모두 완료가 됩니다. 자, 몇 번 반복해 보시고요. 좀 위치 같은 거라든가 이게 금액이 어떻게 빠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자, 다음 회차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11회에 있는 접대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개전자. 자, 세 번째 미션에 있는 접대비 조정 명세서네요.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접대비 조정 명세서 7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경조사비 등 설정에 문화접대비를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고 뭐 설정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수익금액 명세 접대비 해당 금액 반영하라고 되어 있고 한도 초과 조정하라고 되어 있고 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은데 이제 경조사비 등 설정을 먼저 하고 시작하라는 미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문화접대비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죠. 예, 그래서 8번하고 12번 요걸 먼저 설정을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요구사항을 먼저 보시고 반영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작업 두 번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먼저 해야 될 부분이 뭐냐? 자, 접대비 조정 명세서를 들어가신 다음에 세로 블록에 한번 눌러주고요. 자, 그 다음에 경조사비 등 설정을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면 이제 경조사비 설정 뭐 쭉 돼 있고 문화접대비 설정이 여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접대비가 자, 이쪽에 보면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하락을 했으니까 이제 제조 쪽 말고요. 판매비와 관리비, 현금 조교, 대체 조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게 여기 보시면 이제 조교번호 12번 신용카드 미사용분 기재돼 있고 사용분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쪽에 앞에 현금 조교에 미사용이라면 12번 이것도 12번 이렇게 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사용분이라면 8번 그 다음에 또 사용분이라면 8번 이렇게 입력을 하라는 겁니다. 확대해 드리면 이런 식으로 문화접대비 설정 세팅을 해놓고 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다시 불러와요. 혹시 모르니까. 예, 혹시 모르니까 다시 불러와 주시고, 그리고 이제 설정을 원래 한 다음에 불러주는 게 원래 순서대로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 이제 1번부터 쭉 보시면 돼요. 이제 수익금액 조정명세의 수익금액을 무시하고 수익금 조정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뭐 똑같을걸요? 앞에서 수익금액 제대로 조정했으면 똑같을 겁니다. 그죠. 맞네요. 그래서 특수관광인 거래금액 2천만 원만 입력시키면 돼요. 이러면 다 끝나죠. 됐고. 자, 그 다음에, 뭐, 이거 특수관계 접대비 한도를 별도로 구하는 부분인데, 이건 이론할 때는 조금 이제 까다롭죠. 막 계산하고. 근데 얘는 지가 프로그램 자동으로 알아서 해줘요. 세팅만 잘 하시면 됩니다, 이건.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보시면요. 기장된 자료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접대비 8월 15일 66만원 대표자 개인적 사용분인데 이게 카드 사용이래요. 아까는 대표자 이게 뭐예요? 그냥 증빙불비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90만원짜리 하나 있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조금 다르게 가겠습니다. 이제 아까 한꺼번에 두 개를 하니까 좀 헷갈리실까봐 하나씩 갈게요. 8월 15일을 먼저 이제 원장 조회를 가보면 자 813번 8월 15일 접대가 이제 쭉 보면은 여기 있죠. 신용카드로 썼는데 이게 개인적인 사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설령 신용카드를 썼다 할지라도 개인적 사용분은 이제 직부인액이 들어가죠. 직접 부인액, 직부인액으로 이제 바로 송금불산입을 당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세무조정을 먼저 해드리면요. 자,
요거 F8번을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개인 사용 접대비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66만원 그 다음에 상여를 일단 처분을 해요. 복귀를 누르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쪽에 빠질 때 이 신용카드 썼으니까 여기서도 빠져야 되고요. 여기는 그냥 놔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총 초과 금액 여기서 이제 빼주셔야 돼요. 신용카드를 이제 그러니까 쓴 거니까. 자, 그러면 이쪽에 나와 있는 금액 자체가 일단 자 36178,850에서 빼기 66만원을 빼줘요. 자, 그러면 이제 355,18,850 이렇게 일단 바꾸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일단은 기본적으로요. 이제 신용카드를 썼느냐 안 썼느냐 이제 이게 관건인데 여기에 반영이 되면요. 일단 여기 금액이 틀어진다. 여기 금액이 틀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빼줘야 된다. 여기에 금액이 들어오면 여기선 빼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가보시면 이제 신용카드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빼는 거예요. 예. 자, 됐고. 그 다음에 접대비 판매비와 관리비 91만 2천원 증빙불비분이다. 증빙불비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K를 활용을 해서 가보면 66만원에서 추가적으로 증빙불비가 된 부분이 있었죠. 이 금액이 이제 90만원이다. 잠시만요. 90 몇만 원이지? 91만 2천원. 91만 2천원이다. 그러면 157만 2천원이잖아요. 157만 2천원이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여기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91만 2천원을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더 빼줘야 되겠죠. 355, 518, 850 또 빼줘야 되겠죠. 왜 위에 금액이 들어오면 내가 빼주라 그랬잖아요. 그죠? 91만 2천원.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오는 금액이 자 34606, 850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 12월 26일 접대비가 아마 신용카드 적용가 안 걸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813에서 들어가면 12월 26일 적여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없잖아요. 그죠?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죠? 그러면 이 91만 2천원은 신용카드 미사용 금액에서 이제 빠져야 돼요. 앞에서 송금부사립을 당했기 때문에 그냥 놔둬버리면 두 번 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또 때리면 아프잖아요. 그죠? 2782000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부분.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썼으면 그냥 놔두는데 신용카드를 안 썼기 때문에 이게 저 프로그램 세팅 때문에 자동으로 가기 때문에 사람이 수동으로 건드려줘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고 문화사업접 대비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지가 알아서 반영되는 부분이고요. 여기까지 입력을 일단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세무조정을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왜요? 증빙불비 접대비가 있죠. F8번 누르고 자 증빙불비 접대비 그쵸? 91만 2천원 이건 대표자 상여죠. 원래 위에 있는 거 귀속자에 따른 상여 이건 이제 대표자 상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됐습니다. 물론 대표이자 개인 사용부니까 뭐 대표자 사용이긴 한데 예. 굳이 구분하자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된다는 얘기고요. 뭐 모두 접대비 1만원 초과한다고 돼 있으니까 뭐 이건 의미가 없고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하시면은 한도 초과고 뭐고 지가 알아서 다 구해져요. 그래서 이제 뭐 경조사비 불산입도 없고요. 지금 그죠? 그럼 바로 이제 F8번 눌러서 나머지 조정해 줍니다. 나머지 조정해 주면 이제 뭐예요? 기준 초과 적격 증빙 미수치 그쵸? 1만원 초과 카드 미사용한 거예요. 여기 밑에 있죠. 이거예요. 기준 금액 초과 카드 미사용. 근데 이걸 그냥 여기다가 그냥 그대로 그냥 치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2782000 이건 기타 사유 예출이죠. 앞에 제가 이론식으로 설명드렸죠. 이론 때. 그 다음에 이제 접대비 한도 초과라 해서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요. 이거 그대로 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접대비 한도 초과 뭐 초과액 뭐 맘대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358864 이렇게 해서 기타 사유 예출.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다예요. 빠져나오시면 되겠고요. 저장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까보다는 지금 조금 더 스무스해졌죠? 예, 조정이 원래 좀 하면 할수록 좀 늘어나는 거라. 근데 이제 문제는 실무자들이 1년에 한 번씩 조정을 하니까 문제죠.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끝났습니다. 다음 회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기출문제 8회에 있는 접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미션에 있는 8회에 있는 접대비. 자, 이 당시엔 8점이나 줬어요. 이 당시에는 세무조정이 40점이었거든요. 지금은 35점인가 그렇습니다. 이제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 요 순서대로 수익금액 명세서를 작성하라고 돼 있고 접대 해당 금액 땡겨오라고 돼 있고 한도 초과하라고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요구사항을 먼저 읽어보고 가셔야 돼요. 자,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결산 시 누락된 위탁 매출액이다 라고 돼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내용을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은 접대비 조정을 들어가서요. 세로 블록을 먼저 해줘요. 자, 그럼 여기 반영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딱히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그죠. 추가적으로 2억 2천만 원이, 2,200만 원이 가산됐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조정후 수익 금액, 이 조정후 수익 금액이 이거 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 합계 금액을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 바뀐 금액. 그래서 2987920000. 원래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수익 금액 조정 명세서에서, 그쵸. 이 가산된 금액으로 해갖고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이쪽에 조정 후 수익 금액 명세서까지 이제 원래 와줘야 되는데, 이제 반영이 안 됐으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고쳐라. 이걸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뭐 문제에서 제시된 금액이 특수관계자 매출은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넘어가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접대비 계정금액 중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그냥 뭐 자동 반영됩니다. 이게 이제 뭐 1번 뭐 그 적유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죠 제가. 그 다음에 타계정 접대비가 있어요. 아까는 이제 판매 촉진비인데 지금도 판매 촉진비네요. 360만원 법인카드 사용. 아까는 유사하죠. 요거 땡겨오는 방법.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이미 다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서 이제 모두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는 가정을 줬기 때문에 요렇게 하셔야 됩니다. 요게 원래 맞아요. 모두 신용카드 썼기 때문에 그만 놔두면은 이게 이중으로 부인당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용한 게 맞기 때문에 이제 요건 삭제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을 보시면은 이제 직부인에게 나오죠. 증빙불비 접대비 72만원.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사용 접대비 요거는 모두 합친 금액 얼마죠? 217만원 되죠? 예, 이거 두 개 합치면 217만원이 일단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217만원. 그리고 여기서 이제 F8번을 눌러서요. 이제 나눠서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증빙불비 접대비가 이제 금액이 이제 우리 문제에서 72만원이었죠? 72만원, 이건 이제 상여. 실제로 전산세무 1급 같은 경우 이제 나눠서 소득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AT 시험도 평가 범위에 각각 조정을 해도 정답을 인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되게 웃겨요. 어느 회차에는 나눠서 조정했다, 어느 회차는 뭐 합쳐서 조정했다, 막 웃겨요, 되게. 보통은 소득 처분이 같으면 뭐 한꺼번에 조정해도 상관은 없긴 한데, 뭐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알고 계셔야 되니까 이게 나눠야 된다는 거. 왜냐면 이게 소득 처분이 지금 상여로 알아버리면 나중에 배당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개인 사용 접대비가. 이거 개인 사용 접대비는 대표이사 거죠. 예. 공교롭게도 위에도 상여고 아래도 상여고 동일 인물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렇죠. 저는 이제 이게 엄연히 달라야 된다 생각하고 전산세무 1급도 각각 조정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됐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주의할 사항이 있죠. 뭐예요? 이제 이게 들어오면은 일단 여기서 217만 원이 빠져야 된다는 거 배웠어요. 그죠? 그러면 컨트롤 Q를 눌러서 그냥 여기서 바로 계산할게요. 자, 40344,600에서 여기 있는 그 217만 원을 빼야 되겠죠? 나머지 금액 여기서 고쳐주셔야 돼요. 38174,600. 그쵸? 일단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직부인액은 빼주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506만 2천 원. 여기서, 그쵸? 역시 이것도 뭐예요? 그 신용카드, 증빙불비 접대비 72만 원어치는 때린데 또 때리면 안 되니까 이건 고쳐줘야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예, 이게 이제 맞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거 고치는 건 조금 이제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그죠? 예, 이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이래야 이제 이거 갖고서 기준초과 카드 미사용까지 정확하게 금액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 나머지는 뭐 조정후 수익 금액을 이제 이용하도록 한다고 했기 때문에 뭐 일단 여기서 다 끝난 문제고, 이거는 1만원 초과한다고 돼 있고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한도 초과 조정하고 기준 초과 카드 미사용만 하면 되는데요.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준 초과 적격 증빙 미 수치. 이건 제가 제 버릇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뭐 이렇게 쓰셔도, 밑에 있는 과목 이걸 쓰셔도 상관없고요. 뭐 여러분들 마음대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4342000. 이건 기타 사유 유출이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죠. 한도 초과 접대비 한도 초과. 접대비 한도 초과는 얼마입니까? 13456,760. 좀 많죠? 이게 이제 한도 초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타 사유 유출. 실제로 그쵸, 이쪽에 보면 이제 접대비 그 가표 보면 이렇게 한도 초과 금액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 내역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F8번 눌러서 이제 이렇게 조정이 세 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장하고 빠져나오시면 접대비 조정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회차를 가죠. 그 다음 회차를 준비를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 회차는 이제 5회가 되겠습니다. 5회의 두 번째 미션인데요. 자, 접대비 여기 있습니다. 5회는 이제 뭐 항목이 안 나와 있어요.
자, 뭐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수익 금액 명세에 조회하라고 돼 있고 조정하라고 돼 있고 접대비 해당 금액 땡겨오고 그다음에 한도 초과액 조정 뭐 이렇게 되게 노멀한 문제입니다. 옛날에 전산세무일급이 이런 쉬운 접대비가 좀 많았는데요. 자, 보면 뭐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만 TAT 1급하고 전산세무 1급하고 뭐 이 세무 조정에서만큼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문제 내는 스타일도 거의 비슷하고요. 예, 거의 비슷합니다. 예. 자, 계속 가보면요. 접대비 계정 금액 중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액은 기정된 자료에 의해 자동 반영된다. 뭐 이거는 뭐 의미 없는 얘기고 특성회들 매출 요거 입력해야 되겠죠. 이따 여기까지 일단 먼저 한번 끊어갈게요. 그러면 접대비 조정 용세를 들어가셔서요. 새로 블록인 한번 누르고 뭐 이번에는 뭐 설정하는 거 없으니까 그대로 입력을 하면 돼요. 여기 특수관계자 거래 매출액에다가 152 450 000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빙불비 접대비 35만원 개인 사용 접대비 신용카드 이건 뭐 똑같은 패턴이죠. 155만원이죠. 그럼 이쪽에 155만원 입력해주고 F8번 눌러서 세무조정을 일단 쪼개줍니다. 그럼 일단 증빙불비 접대비부터 먼저 하고요. 이 직부인액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거 상여 처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개인 사용 접대비라고 해주시고 요거는 120만원 요것도 역시 대표자니까 상여. 이건 이제 귀속에 따라 달라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귀속에 따라 달라져요. 복귀하고 이제 이쪽에 금액이 나와 있는 부분들은 어쨌든 무조건 여기서 빼줘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 있는 거 무조건 이쪽에서 빼주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금액을 빼주면 그냥 그 컨트롤 Q 눌러서 그냥 바로 할게요. 40344-600에서 빼기 자 155만원을 빼주면 그쵸 역시 38794-600 뭐 비슷하게 답이 나오네요. 아까랑 비슷하게. 자 그렇게 하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가보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이 5782 이걸 다 빼주시면 안 되죠. 왜냐면 이제 우리 직부인액 맞은 게 있잖아요. 직부인액 맞은 게 35만원이에요 그러면 5782-000에서 역시 35만원 직부인액은 이제 증빙을 안 썼지만 앞에서 한번 맞았기 때문에 이걸 5432-000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거 바꿔주시고 됐습니다. 됐고요. 자 이렇게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정 바로 들어가죠. 뭐 다른 특이사항들은 없습니다. 그죠? 뭐 예, 이건 쉽게 나왔어요. 되게 여기서 바로 F8번을 누르셔갖고요. 나머지 조정 들어가시면 돼요. 기준 초과 적격 증빙 미수치. 그러니까 우리가 접대비 조정을 뭐 회계관리나 재경관리사 공부하셨던 분들이나 세무회계 2급 공부하셨던 분들은 되게 어렵죠. 이거 손으로 다 구하기가. 근데 이제 프로그램이 되게 쉽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뭐를 입력하면 뭐가 어떻게 갈라지고 이런 프로그램 정도의 흐름을 잘 아시면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베이스가 된 상태에서 이제 보통은 세무회계 2급 정도, 한국세무사의 세무회계 2급 정도의 수준을 갖추셔야 사실 전산세무 1급이나 TAT 1급을 건드리실 수가 있어요. 회계관리 1급도 사실 세무회계 좀 약한 편이고요. 재경관리사는 조금 부족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뭐 여러모로 부족해요. 일단 그래서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전산세무 1급이나 TAT 1급을 이제 강의 의뢰가 들어오면 세무회계 2급부터 먼저 하고 가는 쪽을 좀 권장을 하는 편입니다. 아무튼 내용은 뭐 그렇고 5432-000 이거 기타 사유 출 이렇게 가면 되겠고요. 접대비 한도 초과 그대로 칩니다. 접대비 한도 초과 그냥 하시고 그냥 9321760 이게 이제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타 사유 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뭐 예. 한도 초과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이게 뭐 을까지 값까지 안 가셔도 돼요. 여기 있긴 있는데 뭐 크게 거기까지 안 가셔도 되고 알아서 F8번 누르면 나오기 때문에 굳이 뭐 추가적으로 입력할 사항이 없는 한은 안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회차를 가죠. 다음 회차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접대비 조정의 마지막 기출 문제입니다. 2회가 되겠습니다. 5102 코드 2회 접대비 조정 두 번째 미션이네요. 자 두 번째 미션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똑같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이제 아까는 그 문화 접대비가 나왔었는데 똑같이 문화 접대비가 나왔죠. 비슷한 패턴으로 나옵니다. 이건 이제 들어가서 세로 블록이 한번 문화 접대비하고 다시 한번 세로 블록이 뭐 아니면 처음부터 문화 접대비 설정하고 세로 블록에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금액 명세 뭐 이건 똑같은 말이고 한도 초과 계산하면 똑같은 말이고 뭐 다른 점이 있다면 그럼 이제 3번을 내용을 쭉 훑어보면요. 역시나 아까랑 똑같습니다. 8번하고 12번을 이렇게 하라고 돼 있고 자동 반영하도록 한다. 그러면 사실 이제 접대비 조정을 들어가시면요. 이거 먼저 하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거 현금 적용 이제 요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체 적용 미사용은 12번 사용은 8번 이렇게 하라는 거죠. 12번 엔터 8번 엔터 12번 엔터 8번 엔터 이렇게 세팅을 해주라는 얘기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세팅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뭐 별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로 블록이 하셔도 돼요.
이게 낫겠네요.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럼 여기 안에 뭐 문화접 대비 자동 계산돼요. 예, 됐고요. 그 다음에 뭐 기장된 자료에 의해서 자동 반영된다고 했으니까 뭐 건드릴 거 없고, 한 건 8월 11일 분 거래 자료는 증빙불빈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조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F3번 누르고, F3번이 조회예요. 813 그다음 8월 10일이라고 했으니까 쭉 검색을 해보면 여기 있네요. 자, 요게 200만원짜리 요게 하나 있죠. 요 200만원짜리가 증빙불비라고 돼 있어요. 증빙불비라는 얘기는 이제 뭐예요? 카드도 안 쓰고 그냥 그대로 그냥 가는 거죠. 200만원. 자, 바로 F8번 누르고 접대비 조정을 할게요. 증빙불비 접대비라고 하시고 200만원. 이건 상여죠. 상여 처분 맞고, 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이게 증빙불비고 신용카드 사용을 안 했다 그러면 여기서도 200을 빼주셔야 되고 여기서도 200을 빼주셔야 돼요. 위아래 좌. 그래서 이제 여기에 75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3,43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일단 빼주셔야 됩니다. 요거 일단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익금액 조정 영수상의 금액을 이용하고 뭐 다 들어왔습니다. 뭐 건드릴 거 없고 됐습니다. 여기가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F8번 눌러서 나머지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 초과 적격 증빙 미수치. 자, 요 금액은 얼마죠? 750만원 되겠죠? 이거 기타, 아이고, 상여가 아니고, 큰일 날 뻔했네. 기타서 유출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접대비 한도 초과. 예. 자, 요걸로 해갖고요. 그냥, 4822540. 그 금액 보고 칠 때 잘 치셔야 돼요. 예. 됐어요.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이거 뭐, 더 없고요. 이게 다예요. 자, 좋습니다. 자, 저장하고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접대비에 관련된 부분들 우리가 이제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제가 정리를 다시 한번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접대비에 대한 조정분들. 자, 우선은 우리가 맨 먼저 뭐로 했었나요? 그렇죠. 우리 맨 먼저 했을 때 불러오기 아니면 설정 같은 거 했을 때 이게 설정 이런 것들을 좀 먼저 했었던 부분인 것 같고, 그죠? 자, 그럼 이걸 제가요, 이게 제가 판서 프로그램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지워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 게스트인 선인의 칠판을 좀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어렵게 모셔왔습니다. 선인의 칠판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자,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제 불러오기. 근데 불러오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사실 그 전에 뭐가 있죠? 그 전에 1번은 뭐가 있냐면 경조사비 등 설정 부분을 이제 먼저 하셔야 되겠죠? 설정할 거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불러오기. 만약에 경조사비 등 설정이 없다면 불러오기를 굳이 하실 필요는 없겠죠? 자, 일단 그게 첫 번째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순서라고 하면 이제 뭐냐면 이제 직부인액, 그쵸? 세 번째는 이제 접대비 직부인액 조정이죠. 이제 직부인액 조정이라고 하면 이제 증빙불비라던가, 그렇죠, 개인 사용 접대비를 우리가 이제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때 개인 사용 접대비 귀속에 맞춰서 이제 세무 조정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토픽이 되겠죠. 증빙불비는 대표자 상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여기 아래쪽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요 아래쪽에 해당되는 요 금액 확대를 좀 해드리면, 요 아래쪽에 해당되는 접대비 기준 초과 금액에서 접대비 중 기준 금액 초과액에 이제 각각 우리가 이제 요걸 차감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접대비 뭐라고 돼 있냐, 여기. 네, 접대비 중 기준 금액 초과액 금액 이제 수정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일단은 16번 금액은 직부인액 전액 이제 차감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5번 금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용카드 잠시만. 증빙불비 접대비 차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16번 금액이라 그러면 요 밑에 있는 금액이죠. 15번 금액은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인데 증빙불비가 되니까 이것도 빠져야 되고 이것도 빠져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두 개 다 뺐잖아요. 그거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이제 혹시 중요한 게 있네요. 이게 5번이 될 것 같고요. 5번으로 합시다. 왜냐면 이제 중요한 거 빼먹었어요. 뭐예요? 타계정 접대비가 있죠. 타계정 접대비. 예, 이제 근데 잠깐만. 그러면 잠깐만. 불러오기 하고 불러오기 한 다음에 뭐가 있어요? 조정 후 수입 금액. 그죠? 여기서 이제 특수관계자 또 수익 금액이 있다면 또 불러오게 한 다음에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게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죠? 얘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타계정 접대비. 예, 그죠? 타계정 접대비. 타계정 접대비를 먼저 불러오고, 이렇게 가는 게 맞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보면은, 자, 이제 뭐예요? 세무조정, 이제 지금 생각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그쵸. 각 항목별, 이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이거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잠깐만요. 처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합시다. 여기서 직부인액 조정. 그 다음에, 그쵸. 기준초과 접대비 하고, 한도 초과 세무 조정 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이럽시다.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예, 항목별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도 요거를 이제 캡처를 해놓으시거나 뭐 떠놓으셔 갖고 따로 필기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봤고요. 제가 이걸 칠판으로 판서를 하려고 했는데 이걸 보면서 해야 되는데 판서 프로그램이 이게 왔다 갔다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선인의 칠판을 소환을 했고요. 오늘은 24일입니다. 2월 24일 녹화하는 날짜도 나오죠. 좋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자, 이건 닫겠습니다. 자, 닫고.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의문나는 사항들은요,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카톡이나 전화로다가 말씀드릴 테니까요. 제 전화번호 카톡이 제가 일부러 오픈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시면요, 제가 가급적이면 빨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조정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